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첫 번째 롱보드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롱보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롱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롱보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롱보드는 미국에서 서퍼들에 의해 땅에서도 서핑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드를 타기 위해 만들어진 보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서핑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롱보드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보드는 크루징을 제외한 댄싱, 프리스타일, 프리라이딩, 다운힐 등 4가지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댄싱은 보드 위에서 스텝을 하는 것을 말하며 프리스타일은 기술이라고 부르는 트릭을 구사하고 프리라이딩은 저속 또는 고속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며 다운힐은 말 그대로 활강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롱보드는 크루징, 댄싱, 드릭, 내리막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탈 수 있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롱보드를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보드로는 모든 영역을 접할 수 없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숙련이 된다면 스케이트보드나 크루저보드 등도 모든 영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보드를 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롱보드가 가장 배우기 쉽고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어린 친구들도 롱보드를 많이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롱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일명 64보드라고 하는 저가형 보드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도 되지만 되도록 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샵에 방문하여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드는 자주 정비를 필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안전을 위해서 샵에 방문하여 정확한 정비를 받아 타는 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또한 샵에서 강습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샵에 방문하시면 보통 보드는 크게 컴플릿, 커스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컴플릿은 완성형 보드로 회사 또는 샵에서 자주 판매되는 자체 부품들로 구성한 보드이며 커스텀은 자신이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여 제작한 보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고는 없으나 고민하기 싫고 디자인에 덜 민감하다면 저렴한 컴플릿 보드를 추천합니다. 단 해당 영상을 통해서 보드 부품들에 대해 이해도가 생겼다면 조금 더 알아보고 커스텀 제품을 구매하시면 추가 구매를 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컴플릿 또는 커스텀 보드 모두 가격은 보통 약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이며 더 비싸거나 더 저렴한 보드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해당 가격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더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원하는 분들은 카페 롱보드 코리아를 통해서 중고로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설명란에 카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드는 데크, 트럭, 휠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외에 그립 테이프, 각종 볼트와 너트, 라이저 패드, 베어링, 스페이서, 와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면 너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보드 데크 구매를 위해 우리는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즈는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으며 롱보드는 모든 보드를 인치로 구분합니다. 다운힐, 프리라이딩, 프리스타일 등을 원한다면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35에서 40인치 사이가 적당하고 프리스타일, 댄싱 등 다양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40에서 44인치 사이가 좋습니다. 댄싱을 하는 유저라면 보드 위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4인치 이상의 보드를 타면 좋습니다. 사이즈를 정하셨다면 다음은 보드 모양을 좌우하는 킥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킥은 보드 양쪽 끝에 솟아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킥의 형태는 크게 팝시클과 컬러웨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킥의 형태는 더 다양하게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팝시클과 컬러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형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킥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팝시클은 킥이 바퀴 위를 덮는 형태로 휠바이트를 방지하는 휠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팝시클은 킥의 반응이 컷어웨이에 비해 다루기 편하고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컷어웨이는 좁은 킥으로 바퀴가 나오는 형태이며 휠바이트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세팅을 해보기에 좋습니다. 또한 킥의 반응이 빠르고 민감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킥을 이용한 기술이 정말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롱보드가 처음이라면 다용도의 팝시클 형태의 보드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킥의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킥의 수에 따라 더블킥, 원킥, 노킥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원킥, 노킥은 보통 프리라이딩과 다운힐에 주로 사용하며 더블킥은 범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평지에서 라이딩을 주로 하거나 아직 스타일이 없는 초보 롱보더는 더블킥을 선택합니다.
보드 스타일을 찾아야 하는 초보 롱보더가 원킥이나 노킥을 구매하면 프리스타일과 댄싱 등과 연기한 연습 등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용으로 좋은 더블킥으로 타다가 추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보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데크는 트럭 마운트 방법에 따라 탑 마운트와 드랍스루 마운트가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보드는 대부분 트럭이 데크 아래 장착되는 탑 마운트 방식이며 드랍스루는 데크 위에 트럭이 장착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보드는 탑 마운트를 선호하는 편이며 처음에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어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크는 일자가 아니라 컨케이브라고 하는 휨 정도가 있습니다. 컨케이브는 보드 위에서 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케이브의 종류는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보드는 레디알, 프로그레시브, 플랫케이브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크루징용이 아니라면 컨벡스 형태의 보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발을 고정하기 어렵고 킥을 익히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컨벡스 제품이 중고 시장에 자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롱보드 트럭은 처음에는 무조건 180mm에 50도에 근접한 RKP 트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너무나 많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루나, 페리스, 칼리버, 란달, 베어 브랜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비싼 트럭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판매되는 프리시전 트럭 대부분을 구입해서 사용해보았고 사용하면서 느낀 결론은 좋지만 처음에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휠은 60mm 이상 75mm 이하를 사용하시면 되며 경도는 78A에서 86A 이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휠의 크기가 크면 최대 가속도가 빨라지고 작으면 최대 가속도가 느려집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휠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각 스타일에 맞는 휠 사이즈를 하나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휠의 경도에 따라 강도, 그립, 소음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자신에게 맞는 경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도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휠 사이즈 뒤에 80A 이런 식으로 사이즈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드 부품들입니다. 보드 부품은 베어링, 하드웨어, 부싱, 스페이서, 와셔 등이 있습니다. 베어링의 경우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 구입처에 문의 후 스페이서도 구매하도록 합니다. 보통 베어링은 저렴한 베어링을 사용하고 여유가 되신다면 아벡7 등급 이상의 베어링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보드에 따라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입처에 문의 후 하드웨어를 주문합니다. 부싱은 트럭을 구매하면 같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본 부싱을 사용합니다. 스페이서는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이며 베어링 흔들림을 접아 내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커스텀으로 따로 구입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구입을 합니다. 와셔는 베어링과 엑슬러트 사이, 행거와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유격을 잡아 베어링의 파손과 회전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보드 정비에 필요한 T-툴이 있으며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립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립 테이프는 취향에 따라 붙이는 편이지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드린 바와 같이 스타일에 따라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댄싱과 프리스타일과 같은 형태로 부착하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유는 댄싱 중에 필요해 180 스텝, 360 스텝 등을 연습하게 되는데 이때 발목이 유연하게 회전하면 연습하기에 더욱 편하기 때문에 중앙에 그립이 없는 것이 좋고 외곽에 그립이 있으면 스텝 과정에서 발이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트릭 과정에서도 랜딩이 수월하며 슬라이딩 과정에서 발이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댄싱과 프리스타일 같은 형태로 부착하시면 좋습니다. 라이저 패드는 트럭의 각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고 휠바이트를 방지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에 라이저 패드는 휠바이트가 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보드를 트럭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분들은 쇼크 패드라는 것이 있으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드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절한 보드샵들이 많으나 주말에 방문을 하면 손님들이 많아서 정확한 정보를 상의 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가서 보드를 구매하신다면 후회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드 선택을 돕고자 국내외에 제가 자주 방문하거나 알고 있는 샵 링크를 설명란에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혹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자신이 고른 보드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